즐거운 큐시트웨이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소식 이수아 기자가 준비했죠? 네, 제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이템 제목은요. 이 정호영 후보자 사퇴 막전막후는입니다. 이 윤 정부 1기 내각 마지막 퍼즐로 꼽혀왔던 정호영 후보자 결국 자진 사퇴를 선언했죠. 네. 지난 4월 10일 지명됐고요. 이로부터 43일 만이고 이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린 지 20일 만입니다. 윤 정부의 성공 그리고 여야 협치를 위해서 후보직을 사퇴하고 밀알이 되겠다라고 선언을 했는데요. 네. 그동안의 과정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정호영 전 경북대학교 병원장입니다. 다음은 외과 의사로서 한 10년 전에 지역 일간지에 기고했던 글인데 10년이 지난 지금의 상황에서 만일이라도 마음이 불편하시고 상처받으신 분들이 있다면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가능컨대 자녀들의 문제에 있어서 저희 지위를 이용한 어떠한 부당행위도 없었으며 가능하지도 않았습니다. 언제쯤 자진 사퇴하실 계획입니까? 이 나라의 보건복지 임무를 완수하라는 그 일념으로 제가 하겠습니다. 본인이 이 공정과 상식의 가치에 부합하는 인선이라고 판단하십니까?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떳떳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사실관계가 규명되지 않은 채 국민의 눈높이가 맞춰진 것이 아닌가. 네, 자신이 공정과 상식에 부합하는 인선이라고 말은 했지만 결국 자진 사퇴하면서 이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이어서 두 번째 낙마자가 됐습니다. 이 사퇴 선언을 하면서도 끝까지 의혹들은 분인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네. 인청 준비당을 통해 낸 입장문을 보면 이 수많은 의혹들이 허위임을 입증했으나 국민들의 눈높이에 부족했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또 경북대학교 경북대병원의 많은 교수진들과 관계자들도 자녀들의 편입한 문제나 병역 등의 어떠한 부당한 행위도 없었음을 증명했다.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행위는 밝혀진 바가 없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 끝까지 불법, 부당한 행위는 없었다라는 게 정호영 후보자의 이 마지막 입장이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수아 기자, 이 정호영 후보자의 자진 사퇴, 정 후보자가 판단을 한 거예요?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이 결정을 한 거예요? 네, 아무래도 자진 사퇴 배경에 윤 네. 대통령의 뜻이 담긴 게 아닌가라는 얘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이 한참 한덕수 총리 인중으로 여야가 대립하고 있을 당시 이 참모진의 윤 대통령이 야당이 이 정호영을 자르면 한덕수를 인준하겠다고 하는데 그건 수용할 수 없다. 그래도 먼저 한덕수 총리를 인준해주면 내가 네. 어떻게 정 후보자와 그냥 가겠냐라는 말을 흘렸다는 거죠. 그리고 이 기류를 읽고 여권이 선 한덕수 그리고 후 정호영 전략으로 정리하는 것으로 이 민주당과 물밑 협상을 한 결과라는 얘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한 총리 인준 후에는 계속 한 관계자 인사를 통해서 정호영 후보자에게 윤 대통령 측이 지명 철회는 본인에게도 좀 부담이 가니 자진 사퇴 쪽으로 정리하는 게 어떠냐라는 네. 의견을 계속해서 전달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후보자 측에서 답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 어제는 이렇게 말하기도 했죠. 듣고 오시죠. 정호영 장관 후보자 임명 여부 결정하셨습니까? 글쎄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결국 정 후보자가 윤 대통령과 통화를 하면서 자진 사퇴 의사를 밝혔고요. 윤 대통령이 이를 묵묵히 수용을 하는 식으로 끝났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미 대통령실은 정 후보자의 후임을 물색 중인 것으로 또 전해지고 있는데요. 네. 검증 단계에서 벌써 흘러나오고 있는 이름은 이 윤도흡 차이과대 부총장 그리고 대중에게도 익숙한 파란 눈의 한국인이죠. 이 인효한 전 총재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의 결정에 따른 자진 사퇴인 것으로 지금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눈에 띄는 게 윤 대통령이 이 주변 참모진한테 했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민주당이 정호영을 낙마시키면 한덕수를 인준해주겠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받아들일 수 없다. 하지만 야당이 한덕수 총리를 인준을 해주면 정호영을 어떻게 그냥 가겠느냐 이 얘기를 지금 참모진한테 했다고 합니다. 소종섭 위원님. 네.
글쎄요, 저는 이 얘기가 이렇게 들려요. 야당이 딜하는 거는 못 받아준다. 근데 양심상 오는 게 있으니까 가는 게 있어야지. 이게 어떻게 약간 윤석열 대통령 좀 스타일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요. 윤 대통령이 이제 사람을 쉽게 내치지 않는다. 한 번 네. 쓴 사람은 계속 끝까지 가는 스타일이다.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많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정 후보자 부분에 대해서도 처음에는 왜 정 후보자가 희생양이 돼야 되느냐, 왜 그 사퇴해야 되느냐, 뭐 네. 안 된다, 뭐 이렇게 아마 얘기를 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네. 전체적인 환경 자체, 전국의 흐름 자체가 정호영 후보자에 대해서는 사실 초반에 인선 내용이 발표되고 나서 초반에 이미 어느 정도 흐름이 좀 잡혔죠. 그래서 좀 쉽지 않겠구나. 네. 이렇게 흐름이 잡혔고 그러다 보니까 여당 내에서도 뭐 하태경 의원도 그랬지만 그 뭐 오세훈 시장도 나라면 안 썼을 것이다 이런 그런 얘기했고 얘기를 했었어요. 네, 권성동 의원도 뭐 비슷한 얘기를 했죠. 이대로 갈 수는 없다는 이런 맥락으로 여당 내에서도 그런 흐름들이 어느 정도 이제 받아들여지는 상태였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시기의 문제지 정호영 후보자가 사퇴하는 시기와 그 형식의 문제지 어느 정도 정해진 수순이었다. 그것이 이제 언제인가 뭐 그런 정도의 관심이었기 때문에 윤 대통령으로서도 뭐 개인적으로는 끝까지 가보고 싶었을지 모르겠지만은 전체적인 환경 속에서 아마 중반전이 조금 지나면서 특히 한덕수 국무총리의 인준을 전후한 시기에 이미 사실상의 좀 결정을 내렸던 것 아닌가 그렇게 좀 판단이 되고 뭐 국면 자체가 네. 이렇게 좀 정리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지금 이 결국 자진 사퇴 예상이 됐었고 사실 시기의 문제였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수아 기자. 여의도 분위기는 어때요? 네, 이 시기를 두고 평가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너무 늦었다는 반응을 내놨는데요. 네. 신현영 선대위 대변인은요, 셀프 검증, 셀프 판정, 셀프 사퇴하는 정호영 후보자의 사퇴, 만시지탄이라고 말했고요. 이 박홍근 원내대표는 야반도주하듯이 뒤늦게 사퇴했다. 진정성 없고 호들갑스러운 사퇴에 어떤 의미도 부여할 수 없다고 평가절하했습니다. 또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하기까지 했는데요. 네. 물론 국민의힘은 반대 입장입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요, 정호영 사퇴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평가했고요. 이 박형수 원내대변인은 여야 협치에 미랄이 되기를 바란다고 평가했습니다. 네. 지금 뭐 민주당이 만시지탄이라고 얘기하긴 했습니다만 어쨌거나 지금 자진 사퇴를 한 그런 상황입니다. 윤경호 위원님. 지금 결국 이목이 쏠리는 건 그래서 그 뒤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빈자리 복지부 장관 그리고 교육부 총리 자리도 지금 비어있는 상태예요. 이 빈자리 낙마한 자리에 과연 누가 올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마 하고 싶다는 분들은 용산을 기준으로 하면 아마 한강 다리까지 줄 서 있을 것이다. 예, 시중에 농담 그렇게 하죠. 네. 첫 정부의 자리인 만큼 근데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자리도 아니니까요. 물론입니다. 그러나 뭐 다른 장관 자리도 다 마찬가지죠. 스스로 자기 관리를 해 왔다거나 아니면 정말 공직에 내가 봉사를 하겠다. 근데 장관 자리에 꼭 봉사하겠다고 나서는 거 아니죠. 뭐 어찌됐든 굉장한 권한을 부여받는 힘을 쓸 수 있는 자리, 의미 있는 자리, 본인에겐 영광스러운 자리입니다. 그러나 김인철, 정호영 두 후보자의 사례를 놓고 보건대 네. 함부로 나서지 말아야 될 일이다. 그동안에 정말 자유분방하게 살았거나 아니면 공사를 구분하지 못하고 어떤 자리에 네. 있었던 분들이라면 네. 이 공직의 수장으로서 장관 자리에는 함부로 나서지 말라라는 교훈을 이번에 김인철, 정호영 두 낙마한 장관 후보자 사태에서 많은 분들이 배웠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대신 윤석열 대통령은 첫 조각인데 네. 이 두 자리를 빨리 서둘러야죠. 네. 더군다나 국무위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두 자리에 관한하는 지명을 빨리 서두르고요. 여기 말고도 금융위원장, 공정위원장 또는 장관급의 다른 뭐 국민권익위원장 뭐 다 포함될 겁니다. 그런 자리들도 첫 조각인 만큼 빨리 마무리를 지어야 네. 정부가 제대로 출범하는 거다. 그런 점에서 한시라도 늦출 일은 아니다. 촉구를 하고 싶습니다. 네, 지금 빈자리 빨리빨리 좀 채워서 좀 힘을 실어서 나아가야 될 때다라는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 정호영 후보자가 자진 사퇴하면서 좀 어깨에 있던 짐을 좀 내려놓은 지금 그런 상황이 됐는데
이수아 기자, 네. 이 윤 대통령 오늘은 국회의장단이랑 만찬을 한다고요. 네, 21대 국회 전반기 의장당의 임기가 오는 29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이 격려 차원에서 수고했다는 차원에서 이 만찬을 가질 예정인데요. 이 용산 집무실에서 열리고요. 박병석 국회의장 그리고 정진석, 김상희 국회 부의장, 이춘석 국회 사무총장이 모두 참여하는 자리고요. 대통령 측에서는 이 김대기 비서실장, 이진복 전무수석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네, 이 오늘 만찬 자리에서도 결국 뭐 협치, 통합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장단을 만나고 그리고 유호정 기자 보니까 오늘 아침에는 한덕수 총리가 윤호중 비대위원장을 만나러 갔던데요. 네, 맞습니다. 두 사람 역시 협치를 얘기를 했는데 어딘지 모르게 뼈 있는 말들이 오갔습니다. 윤호중 위원장은 말뿐이 아닌 행동이 뒤따르는 협치가 필요하다라면서 윤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 목소리도 경청하고 이 국회와 민심의 목소리를 대통령께 잘 전달해달라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네. 그러고 한 총리는 노무현 정부의 마지막 총리인 점을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네. 노 전 대통령도 대화와 소통, 협치를 강조했다며 그렇게 국정을 운영하겠다고 화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야정 협의체를 제안하기도 했는데요. 네. 한 총리는 기업과 개인에 영향을 미치는 입법에 대해선 여야정 협의체 같은 곳에서 좀 심도 있는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후에 비공개 회동도 있었는데 여기에서는 뭐 기업에 대한 규제를 해야 된다, 아니면 책임이 필요하다라면서 양쪽이 좀 방향성이 다른, 정책에 대한 방향성이 다른 점이 드러난 대화가 오갔다고 합니다. 네, 윤호중 비대위원장의 말에 진짜 뼈가 있습니다. 이 말뿐인 협치가 아니라 행동이 뒤따라야 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는데 이 어느 정도 좀 조각을 완성한 윤석열 대통령 지금 뚜벅뚜벅 좀 걸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게 보니까 CNN하고 첫 인터뷰도 했어요. 네, 맞습니다. 그 내용이 또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네. 지난 정부의 대북 정책을 두고 이 북한의 눈치를 보는 굴종 외교라고 표현을 하면서 실패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을 달래는 시대는 끝났다라고 언급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김정은 위원장이 선택할 문제인데 저는 북한을 망하게 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고 북한이 남한과 함께 이 대한민국과 함께 번영해 나가기를 저는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북한과의 대화 재개는 김정은 위원장이 달렸다라면서 공을 넘겼고 북한의 도발에는 이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 이전 정부와는 다를 것이다라는 점을 확실하게 밝혔습니다. 이런 점을 CNN도 좀 주목을 했더라고요. 네. 여기에 미국 타임진도 윤 대통령의 이 같은 대북관에 좀 주목을 하면서 영향력 있는 인물 100인에 선정하기도 했습니다. 네. 확실히 이 문재인 정부 때와 지금 이 윤석열 정부 대북 정책 방향이 확연히 좀 다르다라는 것만이 좀 분명하게 보입니다.